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완화가 되는 순간 매물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매물. 추후에 또다시 역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드디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의 규제 정책이었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를 받습니다. 자, 기존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바로 즉시 거주를 해야만 하는 요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분양잔금을 전세로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주택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초 입주일에서부터 즉시가 아니라 3년 이내로만 전입하면 되는 쪽으로 완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는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아마 주택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시장을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바라보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부동산 전망 강의 영상에서 누차 항상 강조하다시피 2025년 이후부터 이런 규제 완화 정책들이 전부 다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지 뒤에 판서를 통해 조금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자,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소위위원회를 21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만 가구의 입주 예정자가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일단 전세를 한번 놓을 시간을 벌게 된 겁니다. 자, 국토위 등에 따르면 21일 열리는 국토법안 소위의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이 됩니다. 개정안은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부터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거는 이미 예전부터 말들이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었죠.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함께 발표한 지 약 1년 2개월 만입니다. 자, 실거주 의무 적용되는 단지는 약 77개 단지, 거의 5만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로서 6,544가구 정도가 됩니다. 정부가 발표했던 폐지는 아니지만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 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숨통을 트이게 되었습니다. 자,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입주 시점에서부터 2년에서 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제도로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막겠다라는 취지로 2021년도에 도입된 규제 정책입니다. 자, 이 규제 정책이 완화됨으로써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지 뒤에 판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투기 과열 지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에선 전매 제한 그리고 실거주 의무의 규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매 제한은 일부 완화가 되었고 실거주 의무도 완화될 예정이 있었죠. 자, 만약에 이 규제 정책이 완화되지 않고 지속적 규제가 계속 이루어졌다면 시장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그리고 이 규제 정책이 완화가 되었다면 이 완화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를 봤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시장은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강남 핵심 지역, 강남 4구 지역 일대에 물량의 여파가 굉장히 많이 미칠 텐데 그것도 대여급 3천, 5천 세대 이상의 매모드급의 매물들이 이제 많이 나올 시기가 2025년 이후부터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규제 정책이 완화됨으로써 시장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강남 4구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강남 4구에 영향을 미친다면 전반적인 서울 수도권 지역 일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약 5년에서 10년 정도의 전매 제한이 있었죠.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미만, 80에서 100%, 100% 이상의 경우 5년, 그리고 8년, 10년 동안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양권 시장에서 먼저 바라봤을 때 분양권의 매매 매물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물 자체가 나오지 않겠죠? 아예 공급 자체가 없을 거다. 우리 5년에서 최대 10년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 지역 일대에서. 그리고 청약 당첨일로부터 요 기간 동안은 아예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없겠죠. 그럼 반대로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 상태에서 먼저 바라본다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은 입주권 규제가 아니라 분양권 규제입니다. 그래서 입주권과 무관하죠. 그러면 입주권 매매 매물은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다. 자, 입주권도 마찬가지 규제책이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규제 정책이 도입이 되었었죠. 그래서 정비사업 가운데서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시점에서부터는 아예 소유권 이전 받을 때까지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 관리 처분 인가가 난 시점에서부터 매매가 불가능하죠. 만약에 양도를 해서 양수를 한다면 현금 청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권 매매 매물도 많이 나오지 않겠죠. 근데 다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또 매물이 거래가 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약 한 크게 보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1세대 1주택자 가운데서도 10년 보유 5년 거주한 매물들은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매물이 사실 극히 드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받은 주택의 세대 전원이 전입할 경우. 근데 그런 매물도 사실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극히 드문 매물일 겁니다. 세 번째, 근무상의 형편 또는 1년 이상의 질병에 대한 영향 또는 취약 또는 결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해당 그 위치한 사업장에 위치한 지역 그 이외에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게 될 경우 그런 경우도 사실 극히 드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는 뭐 만약에 세대 전원이 해외로 아예 출국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체류하게 될 경우에도 이제 일시적으로 매매가 가능한데 그런 매물도 사실 극히 드물겠죠. 그래서 매매 매물이 쉽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에서부터 사업 시행 인가 신청 때까지 3년 이내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 또 일시적으로 이게 다 풀려서 언제든지 또 그 시간 동안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에서부터 착공이 3년 이내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모든 세대원들이 다 매매가 가능해지고 착공에서부터 준공이 3년 이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또 풀립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매매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사실 많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매매 매물은 많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는 분양권 매매 매물도 나와야 정상적인데 그리고 입주권 매매 매물도 나와야 정상적인데 규제를 했기 때문에 많이 예전에 비하면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에서도 전매 제한뿐만 아니라 실거주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거주. 자, 수도권 지역 일대를 기준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 동안 최초 입주일 바로 즉시 바로 거주를 해야만 하는 규제 정책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잔금의
전세로 대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입주를 해야 되니까 자금 융통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일부 완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만약에 예전 규제 정책이 지금 계속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될 경우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분양권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전세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전세로 대체를 할 수가 없죠? 바로 즉시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매물로 내놓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반대로 입주권은 어떻게 될까요? 입주권 전세 매물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 또한 마찬가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실거주 의무의 규제 정책은 분양권에 대한 규제 정책이기 때문에 입주권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준공이 나고 그리고 잔금을 전세로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세로 매물을 공급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전세 매물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 매물. 원래는 분양권도 전세 매물이 나와야 정상적인 건데 나오지 못하니까 예전에 비하면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승될 수밖에 없을 거다. 만약에 규제 정책이 계속되었다면 시장의 가격은 매매건 전세건 지속적 상승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정. 자, 우선적으로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에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가 되었죠. 자, 기존에 5년에서 최대 10년이었던 규제 정책이 규제 지역인 우리 강남성과 용산 지역 일대는 3년입니다. 3년. 그리고 서울 지역 일대는 대부분 과밀 억제 권역이죠. 뭐 경기도도 인천도 마찬가지. 과밀 억제 권역 지역 일대에선 1년입니다. 1년. 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그러면 준공이 나기 이전에 전매가 가능해지겠죠. 자, 따라서 분양권 시장으로 봤을 때 분양권 매매 매물은 예전에 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5년에서 10년 동안 아예 전매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우리 뭐 착공한다라고 하더라도 2년 반에서 3년이면 착공이 가능하잖아요. 뭐 착공이 끝난 시점에서 입주를 하는 시점 그 이후에도 아예 전매 자체가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는 1년이죠. 대부분. 강남상과 용산을 제외하고서는 1년이기 때문에 준공이 나기 이전에 충분히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가 가능해지더라. 그래서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입주권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자, 입주권 매매 매물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입주권 상태인 조합원들 분들도 마찬가지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에서부터 우리 소유권 이전 때까지는 아예 매매가 불가능하고 재개발도 마찬가지 관리 처분 인가에서부터 소유권 이전이 될 때까지 입주를 하기 전까지는 아예 매매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풀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풀리는 경우 앞전에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잊어버릴까봐 한 번 더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가운데서 10년 보유, 5년 거주하신 분들 언제든지 팔 수 있는데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고, 그죠? 또는 상속받은 주택에 전입할 경우 그런 매물도 많지는 않을 거고, 또 해외에 이렇게 세대 전원이 뭐 출국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 체류하게 될 경우 그런 매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취약, 뭐 결혼, 뭐 아니면 뭐 근무상의 형편, 질병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그렇게 극히
드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매물 자체도 예전에 비하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미 지금 물가 상승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 공사 비용이 워낙 굉장히 예전에 비하면 높아졌죠. 자, 우리 보통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의 조합원 분양가에 대한 부분이 산정이 됩니다. 근데 그 시기 때 산정됐던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공사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지다 보니까 분담금이 대폭 인상이 되었죠. 이러다 보니까 조합원과 또 시행사 시공사와의 여러 가지의 갈등이 생기면서 공사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일시적으로 매물이 풀리는 시간이 온다라고 했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해제가 되는 시기가 온다. 준공이 난 시점에서부터 착공이 된 시점 때까지 3년 이내 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풀린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둔천주공도 마찬가지 2019년에 착공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입주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둔천주공도 마찬가지 지금 입주권이 풀려서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물들이 앞으로는 더더욱더 그렇게 3년 이내 준공이 되지 않아서 나오는 매물들이 앞으로는 더더욱더 많아질 가능성이 클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분양권의 매매 매물도 풀리고 그리고 입주권에 여러 가지 또 조합원과 시행사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분담금 공사 비용으로 인해서 매물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요인들이 작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매 매물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비하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매매 매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조정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을 좀 더 선도할 수 있는 분양단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추세의 흐름이 하락으로 꺾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매물에 대한 적체가 주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주변의 아파트 신축, 준신축뿐만 아니라 구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시장의 가격도 조정을 보면서 또 분양권의 가격도 계속 조정을 볼 수밖에 없는 또 반대로 경기도나 인천 지역 이런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P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클 수도 있겠죠. 무피나 그죠? 그래서 시장이 좋진 않을 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작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는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거주 의무가 어떻게 완화된다라고 했습니까? 원래 최초 입주일에서부터 즉시 입주를 해야만 하는데 입주일 후 3년 내로 전입만 하면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직도 2, 3년의 거주기간이 있다. 2, 3년의 거주기간. 자, 이렇게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어떻게 또 전개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분양권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의 전세 매물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분양권 실거주 의무는 기존의 전세 매물 자체가 최초 입주일에서부터 즉시 전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아예 줄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전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잔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또는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전세로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대로 또 입주권에 대한 부분. 입주권도 마찬가지죠.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입주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주 요건은 언제 생기냐면 신축 주택이 취득한 시점에서 비규제 지역인지 규제 지역인지에 따라서 2년 이상 거주 요건 또는 2년 이상 보유 요건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강남상과 용산을 제외하고서는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비규제 지역으로 완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준공이 난 시점에서부터 이제 아예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들어와서 거주를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그냥 전세를 다시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원조합원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원조합원은 뭐 관리처분 인가가 난 시점에서도 주택이 된 시점에서 만약에 취득을 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아마 필요했었을 겁니다. 아마 2017년 파리 대책이 나온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전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기존의 원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계속 거주하다가 그죠? 거주하다가 이제 철거가 되기 이전에 이제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거주를 안 해도 되죠. 거주 안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입주권은 전세 매물이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세 매물은 어떻게 돼요? 예전에 비하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전세 매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 가격은 당연히 조정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입주장 때 신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조정을 볼 수 있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더 조정을 크게 볼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따라서 종전에 있던 요 규제 정책이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시장에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이 발생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지금 개정이 되는 거는 규제가 완화되는 정책으로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가 되는 순간 매물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매물.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너무 부족하다. 공급 부족. 공급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집값이 상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 물량만 공급 물량이 아니라 매도 물량도 공급 물량입니다. 근데 매도 물량이 지금 거래가 많이 성사되지 않고 있고 평균 거래량에 밑도는 상태에서 집값이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이런 매물들도 계속 적체가 된다면 시장에는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점들이 반드시 찾아오는 시점이 올 텐데 저는 그 시점을 2025년 이후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 지금은 당장 그렇지 않더라도 추후에 아마 내년 이후부터는 시장에 이렇게 규제 완화가 역설적으로 시장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그래서 제가 전세도 마찬가지 너무 높게 전세를 마치시지 말라. 추후에 또다시 역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고 또 특히나 뭐 강남 같은 지역 일대 이런 지역 일대 전세 가격이 조정을 보면 서울에 있는 지역 일대도 조정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될 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죠? 자, 따라서 앞으로 규제가 이렇게 완화가 된다면 시장은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